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감자죠.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주변의 다른 지자체까지 들썩이면서 당장이라도 메가 서울이 현실화될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뿐만 아니라 경기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 이슈까지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일대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경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영욱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코너에서 금요일도 부동산 살피고 주말 보내자마자 또 월요일에 이제 경매 시장 살피고 이렇게 합니다만 네네. 일주일 간격으로 다르고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또 다를 때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부동산 쪽에 흉흉해진 느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보통 재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행정 계획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남북도 설치 및 김포 편입 문제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재료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비단 최근 이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또 교통 계획이 또 중간에 또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매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서 글쎄 그게 자꾸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채무 변제 때문에 그런 거고 서울 물건들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거의 한 240건 정도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요? 전국 물건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낙찰률, 낙찰가율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매물이 늘다 보니까 그 수요가 분산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10개가 나왔을 때 예전에는 4개, 5개가 낙찰이 되다가 40%, 이제는 50%. 2개, 3개가 낙찰되다 보니까 저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26% 정도 그러네요. 나왔죠. 저게 네. 10개 중에 2.6개 정도가 낙찰이 된다는 거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 낙찰률은 일단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매 매물이 증가해서 분산됐기 때문에 낙찰률이 좀 떨어진 거고 반면에 지금 위에 보시면 86.7%가 바로 이제 감정가 대비했을 때 실제 낙찰된 가격이거든요. 네. 저 낙찰가율은 지금 오히려 지금 11월, 4월, 8월, 9월 올해 오면서 한 1년 동안 낙찰가율은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네, 시장이 올 초부터 지금 심리가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더 올라갔고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낙찰률은 떨어졌고 하지만 항상 그 우리 차트 같이 마찬가지로 저것도 매달 통계마다 달라요. 예.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그 김포 서울시 편입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부터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이제 25개구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 우리 동쪽 끝에 가면 강동구가 나오겠고 네. 서쪽 끝으로 가게 되면 강서구가 나와요.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그렇죠? 강남구는 약간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 그렇다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들이 어딘가를 봤을 때 김포 모양은 사실 전체로 본다면 제일 가까워 있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고촌이나 풍문은 서울 강서구하고 아주 밀접해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중간쯤 넘어가서 저 끝에 통진이다 이런 데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월곶이다. 예. 저 끝에 김포 모양이 살짝 제가 볼 때는 무슨 도끼 모양 같아요. 주먹 도끼 모양.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머리 모양이 있고. 근데 우리 김포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저 손잡이 모양까지 손잡이 모양의 저 중간이 이제 한강 신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강 신도시하고 양촌까지를 도심으로 묶어놨는데 그 김포 자체에도 우리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지금 저기 골드 색깔이죠? 예,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일양입니다.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포 골드라인을 김골라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좀 하죠. 일양이고 김포 공항에서 5호선, 9호선 다 환승을 하고 공항철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한강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저 양촌부터 타고 와서 김포 공항에서 완전히 밀집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야 앉아서 오겠지만 가까이 사시는 분들 고촌이라든지 풍무라든지 계속 이제 아주 메워 터지는 그런 그 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김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한강 신도시가 한 5만 7천 가구가 정도 돼요. 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운양역, 장기역, 마산역, 구례역 여기가 살짝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한강 신도시인데 그 위에 김포 한강 컴팩트 시티라고 저기도 약 한 4만 6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 인구만 해도 거의 10만이 넘어가요. 어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모든 도시마다 그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저마다의 계획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김포 남북터 설치하면서 김포를 경기 북도로 넣냐 남도로 넣냐 한강을 위주로 하느냐 하다가 이제 서울 편입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수요가 일단 늘게 됩니다. 관심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근데 관심이 늘었다고 이게 그 매각가율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전의 경험을 살려보면 우리 3기 신도시에 혹시 화성에 있는 진안 신도시 이슈가 있었을 때 있어요. 일제히 호가가 5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예.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오른 추세에서 지금 멈춰 있기도 하는데 김포 역시도 일단 좀 관심이 늘었기 때문에 매물이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지금 김포 물건들도 매물에 지금 수십 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김포 낙찰가율이 살짝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걸 골드라인이 그 골병 라인까지 네네. 그렇게 되려면 네. 아니 뭐 저쪽 지하철은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안 봐도 짐작이 됩니다. 네. 진짜 미어 터지고 네네. 온다고 해서 내가 탄다는 보장도 없겠어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는. 네, 놓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그쪽 김포 쪽에 경매 매물은 어떻습니까? 김포가 그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에 대한 지금 그 거의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게 지금 김포 편입 뉴스거든요. 네. 그렇죠. 모든 언론사가 예. 신문이라든지. 그럼 일단 저 물건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기사가 나기 시작한 게 11월 바로 1일부터 쭉 지금 이제 연타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뉴스가 나오기 전이에요. 물론 이제 김포 남북도 설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네, 10월 달에 낙찰된 김포시 경매 물건 앞에 보시면 예. 지금 최근에 있었던 물건 중에서 몇 개만 지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는데 김포시 마산동 아까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쪽이 한강 신도시라고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김포의 이제 센터라고 하는 도시인데 저기 건물 면적 지금 8사가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국민 평형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강서구라고 한다면 물론 개화동, 방화동, 마곡, 화곡 다양한 내발산동, 외발산동 다양한 그 지역들이 있겠지만 지금 김포로 딱 넘어가면서 한강 신도시의 12층에 8사 타입의 힐스테이트잖아요. 그렇죠? 힐스테이트 브랜드인데 지금 4억 3,600 정도의 낙찰이 됐죠. 네. 4억 3,600 정도. 그러면 우리가 강서 마곡이라고 하면은 뭐 10억대를 좀 봐야 글쎄, 되는 건데 호가하고 있는데. 지금 저 물건만 본다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이슈가 나왔기 전이죠. 예. 전이니까 11월 달 또는 12월 달 향후에 똑같은 아파트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낙찰가율이 올라갈지를 한번 지켜보는 게 한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그 아래쪽에 지금 고천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좀 전에 네네. 고천은 사실 김포 골드라인에서 우리 김포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에요. 고천이 그렇죠? 저 고천 건도 마찬가지로 조금 33평급이었는데 7억 9천에서 5억 8천 정도 낙찰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도 보게 되면 지금 그 김포에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거 지금 운양동 거 좀 보이실 거예요. 아까 운양 장기가 한강 신도시라고 했는데 84보다 살짝 작으니까 30평이 약간 안 되는 저 네. 물건도 4억 8천 시작인데 지금 3억 3,800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강서구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옆 동네 가면 우리 방화 뉴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우리 송파 가면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듯이 우리 공항 쪽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방화 뉴타운이 바로 마곡 옆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운양동 같은 경우에 3억 3,800에 시작이 되고 장기동도 한강 신도시인데 8살 타입인데 지금 3억 400. 좀 저렴하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이 서울 강서구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구례동 같은 경우에도 호수망을 이편하니 지금 8사가 3억 1,500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포에 대한 분명히 관심이 늘었고 수요가 더 늘 것 같고 하지만 행정 계획이 바뀐다는 거는 물론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저 이슈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건 아니고 대신 앞으로의 수요가 있을 거고 발전되고 있으니 저렇게 가성비 있는 물건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경기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최근에 보면은 경기 남도, 경기 북도 지금 뭐 분도 추진 이슈가 있고 또 예전부터 사실 이제
경기 또 북쪽하고 남쪽하고 집값의 좀 격차도 있었잖아요. 네. 경매 시장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경매 시장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조그맣게 옮겨놓은 하나의 그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일반 매매로 우리가 100개의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로 아마 한 두세 개의 물건 정도 경매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죠. 에워싸고 있고 저 위에 가면 포천 연천부터 아래 가게 되면 이제 평택 안성까지 나오겠는데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다 경기 남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위에는 우리 뭐 수질자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아직 좀 덜 개발돼 있죠. 지금 화면에 제가 그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총 31개의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놀러 가는데, MT 가는데, 가평, 양평 네, 이런 그런데. 데, 그렇죠? 연천 이런 예. 데 이런 데 있고 경기 북부 쪽에 한 11개의 시군, 그다음에 아래쪽에 한 20개의 시군이 있는데 좀 통계를 보게 되면 북부 쪽 지금 11개 정도가 1인당 GRDP라고 해서 2,400만 원 정도인데 경기 남부는 4천이죠. 네. 격차가 심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그 4년제 대학 수도 경기 북부는 10개, 남부는 33개. 그리고 뭐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그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거의 3분의 1 수준이고 인구도 경기 남부가 거의 한 1,040만 정도인데 우리 북부 쪽은 지금 한 360만 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경기 남부 하면 아마 제일 많이 아는 지역들이 뭐 수원, 용인, 성남 이런 데실 거예요. 북부는 뭐 파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래서 경매 물건에서도 남부 쪽에 더 많은 입찰들을 하게 되죠. 네. 단 어쨌든 본인의 예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가성비 있고 투자 자금이 작다면 우리가 마치 서울에서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진입을 하듯이 경기 북부에서도 의정부나 고양이나 뭐 김포나 이렇게 진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야,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 뭡니까 이게 분도 네.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논란은 참 오래됐는데. 오래됐습니다. 거의 네. 제 기억으로도 거의 뭐 15년 이상이 되지 그렇죠. 않았나 싶어요. 예, 예, 예. 그 행정구역에 계속 분화되는 게. 예. 근데 이런 이슈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탈 때 김포공항에서도 타죠. 네. 근데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강서구 공항동에 있죠. 네. 국내선, 국제선이 이제 다른데 그 공항동 근처에 다 있게 되는데 김포공항을 했던 이유가 예전에 김포군이었어요. 그랬죠. 예, 행정구역이 바뀐 예, 거죠. 예. 수십 년 걸쳐 오는 동안에. 예. 또 부산에 가면 김해공항 있죠. 예. 거기도 김해군이었어요. 예. 그렇게 계속 행정구역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경기도가 너무 포화되어 있고 집중 육성을 해야 되고 북부 쪽이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따로 나눠서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했던 계획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 김포가 한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남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냥 수평을 선을 하면서 그어버린다면은 인천 위로 가면 북도로 가야 되고 북도로 가고. 그러다가 아예 우리는 서울로 갑시다. 라고 해서 지금 서울 편입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아, 또 네네. 또 그런 얘기가 됩니까? 네. 이게 법적, 행정적 절차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우리 저런 행정계획만 믿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 2024년, 5년, 6년, 7년 계속 개통되어가는 교통망들이 예. 있잖아요. 뭐 신안산선, 예. 월급 판교선, 바로 또 내년 상하반기에 GTX A 예. 라인들이 예. 있고 착공도 C 라인 한다고 하고 또 우리 8호선 별내선도 또 연정이 되고 이렇게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 먼저 집중을 해서 꼭 김포 편입을 문제로 두지 말고 지금 보다시피면 서울 외곽에서 좀 먼 도시들 예를 예. 들면 양주 덕정이라든지 예. 또는 우리 화성 동탄이라든지 또는 저쪽 인천대 입구 쪽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금 더 가야겠지만 김포 장기 GTX D 시작이죠. 저게 계양 검단 다 지나서 종합운동장 지나가고 우리 남양주 쪽에서도 지금 현재 평택, 마성역이 있지만 적어도 GTX C가 간단 말입니다. 물론 늦긴 하지만 지금 제일 빨리 개통될 수 있는 게 GTX A죠. A죠. 지금 GTX A 라인 저 서북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내려오게 네. 됐죠. 예. 여기 화성 동탄에서부터 용인 지나서 성남 지나서 여기 수서까지 가는 게 내년 상반기예요. 예. 지금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 3월 달로 내년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GTX A 저 위에 있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킨텍스 고향 킨텍스 대국 내려와서
삼성역만 2028년 이후에 개통이 되고 삼성역 바로 전까지 서울역까지 내년 하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한 3년 내에 개통이 되어가는 저런 이슈들에 더 집중하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행정계획 개편되면 물론 이제 강서구를 따라가겠죠. 김포가. 2호선 네. 개통 당시 삼성역에 네. 문이 열렸다 닫혔을 뿐이지 내리고 타는 사람 없었는데 개통 당시. 네네네. 이제 미어 터지겠네요. 삼성역은. 그렇죠. 그 지금도 삼성역 지금 이미 미어 그렇죠. 터지지만. 네. 네. 그런 네.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영동대로 지화라고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대심도 개발해서 쭉 거기에 뭐 그 매칭 전체의 라인들이 A부터 C까지 다 모이게 되니까 조금 이제 그런 환승에 대한 그런 시간들은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